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 가지 혼재된 뉴스 속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하나씩 분석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영자 SK증권 명동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AI 버블론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헤드라인 통해서 분위기 전반적으로 뉴스와 함께 가늠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AI 관련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이 재점화가 된 상황인데 함께 보시면 지금 미증시에서 어떻게 종목들이 마감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오라클, 페르미,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제기됐던 AI 버블론, 간밤에도 온전히 가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브로드컴이 추가로 5% 하락 마감했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2.66%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엔비디아는 0.73% 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단기 분수령이 마이크론 실적이 될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당 순이익 전망 보시면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9693달러 정도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정말 이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AI 버블론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경험을 해보신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가 높이 고공행진을 하던 도중에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을 때 AI 거품론 뭐 버블론이 나온 상황이라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오라클이 기존 실적 발표에서 기존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한 데이터 센터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뭐 그다음에 좀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데이터 센터의 가동 시기를 또 연장하는 뭐 좀 연기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브로드컴도 이번에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관련한 수주가 예상보다는 크게 늘지 않았다. 그리고 AI 쪽에서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받고 있는 높은 밸류시에 대한 주가가 이제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버블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적이 고성장 중이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향후에도 이런 고성장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좀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최근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보여줬던 실제 AI를 활용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좀 나와준다면 이러한 버블론이 좀 우려감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AI 버블론을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면 좀 더 좋을 것이고 또 내년 HBM 매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가 공개돼야 되는데 이 공개된 수치가 예상보다 좀 더 높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AI 기술주가 조정 국면에 있을 때 실적 이벤트를 계기로 반등한 경험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반등의 명분을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고 나쁨에 여부에 관계없이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적으로 보면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성 물량이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전반적인 어떤 매도 물량 완화에 따른 자율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정확한 방향성을 반도체 AI 이쪽에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는 단기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약간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지켜봤던 전망을 좀 보면 EPS 전망치가 지금 3.93달러인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위스퍼 넘버는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한 4.06달러. 만약에 이 위스퍼 넘버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가가 만일 이 전반적인 AI 버블이 나오기 이전의 주가처럼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상황에 뭐 실적에 미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뭐 약간의 의문점을 주는 트리거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향후 전망치를 좀 더 좋게 이제 설명을 IR을 통해서 좀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 어떤 버블론을 잠재우는 단기적이겠지만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쏟아졌던 공시, 고려아연과 관련된 내용이죠. 고려아연과 관련된 내용 함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 장관도 오늘 새벽에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생산에 있어서 우선 접근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고려아연이 미국에 재련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투자 규모는 약 11조 원이 되고요. 투자 방식은 고려아연 미국 정부, 기업 또 미국 기업들이 2.8조 원을 투자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인데 이 긍정적인 뉴스 속에서 고려아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경영권 분쟁이다 보니 이 뉴스와 함께 경영권 지분 내용을 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합작사의 제3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미국 합작법인이 한 10% 정도의 고려아연 지분을 획득하게 되다 보니 이 최은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산했을 때는 영풍과 MBK 연합과 대등해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 마침표가 찍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마침표가 찍히다기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아직 갈 수도 모르는 있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 잘 보시면 지금 이런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반해서 영풍이라든지 MBK 측에서는 이런 신주 발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지금 투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회사 측에서 고려아연 측에서 최대 뭐 한 7조 원 정도까지는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뭐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한 새로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가치의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위반 여부가 좀 논란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유중이 성공하게 된다면 영풍층은 경영권 측면에서 사실은 패소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일 진짜 정말 유중이 성공해서 이 지분율이 거의 동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미국에서의 재련소 건립이 중국의 어떤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수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경영권 분쟁은 거의 뭐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중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큰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40배 이상으로 주가가 지금 상승한 상황에서 실제 유중이 성공하실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또 유중 성공 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유중이 또 실패한다 그러면
향후 성장성 기대감이 지금까지 사실 최근에 이제 반등한 것이 저는 이제 성장성 기대감이 더 확실히 좀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반등했던 그런 어떤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 재료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매매를 좀 하시겠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경영권 분쟁이든 혹은 성장성이든 결국에는 분수령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지금 미국 정부가 껴있다 보니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론이 이제 그쪽으로 좀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문제될 소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상법 개정안이 또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지켜보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 좀 복기를 해보면 저희가 앞서 첫 번째로 짚어봤던 이슈 AI 버블론 논란 속에서 반도체주를 비롯한 소위 AI 관련주들이 쉬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또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주 이외에도 뭐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던 상황.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 올랐고 에피스홀딩스도 7%대 강세 보여준 가운데 어제 에임드 바이오는 거의 뭐 상한가 직전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피난처 성격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바이오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뭐 금리 인하가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속적으로 순환매 양상이 나는데 사실 보시면 뭐 바이오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는 2차 전지도 좋고 로봇도 좋고 결국은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기대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대세적으로 좋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틈을 타서 어떤 바이오테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밸류를 줄 수 있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최근에 조금 쉬긴 했지만 11월 하순부터 반도체가 좀 조정이면서 바이오가 이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알테르존의 어떤 키드라다 SC 도기 판매 금지 또 한올 바이오엠의 권리 반환 이슈 등 개별 악재가 좀 발생을 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실질금리는 사실 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조정 강세는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은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하니까 이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볼 때 주요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이 크게 좀 가세하면서 지금 이 반등을 나타냈다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산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1월 효과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 그리고 1월에는 바이오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적인 또 그런 흐름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1월 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보통 코스닥 종목들이 1월하고 2월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좀 여기에 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주가 순환매 양상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재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른 테마군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테크 종목들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1월이 가까운 시기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현재는 좀 단기 매매에 임하시되 1월에 임박해서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수익률 확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개선세가 좀 확실하다고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이제는 정말 테마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보시면 HVM이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게 하루짜리 상승률이 아니라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HVM 한 42%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나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한 상황이고 또 최근 시장에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추가 가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테마로 좀 꽂힐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를 좀 확인해 준 시점이 12월 5일이었는데 그 이후 거래가 된 6거래일간 국내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비롯한 우주항공사가 급등세를 연출 중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꾸준한 재료가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지금 IPO 자문사 설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가장 최근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서 3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데요. 이 돈이 산업에 재투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의 목표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라고 좀 확인을 최근에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7월에는 거의 4천억 달러 가치를 받고 있었는데 4배 가까이 지금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정말로 상장할 경우에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빅테크나 방산주를 매도할 압박을 받게 될 것인데, 시장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주변 종목들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장 전후 전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이런 상장 재료가 있는 상황에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소위 묻지마식 투자로 인해 주가는 단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HVM, 스피어, 세아베스틸 지주를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세트라이나 인텔리안테크 등을 2등주로 좀 분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 지금 주가는 향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초과하는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 테마는 이번 구간이 지나면 상당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주항공주 관련주 매매 전략은 기관 수급 동향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동시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단기 매매로 한정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대응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간밤 미증시에서 우주항공 관련주 로켓랩이 한 9% 넘게 밀리는 등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개장 이후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주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SK증권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